종목들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요. 일신바이오, GS리테일, 크라운제가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역시 바이오나 또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 오늘도 좀 확인이 됩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CJ 또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먼저 볼게요. 노노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CJ이 오늘 거의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꼭지를 좀 틀었다고 보는데 하고 점점점하고 남겨주셨거든요. 과장님 몇 번 나와서 아마 CJ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보자고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거의 장중에 신고가 냈거든요. 정배열 라인에서 거래량도 거의 400만 주가 실리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오는 시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나온 게 사실은 오늘 올라온 게 오전에 오후에 지금 4시 IR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른 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수주권들이 계속 있었는데 금일 나온 거는 이제 결국에는 대형 이제 그 진단업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진단업체가 이제 MOU를 맺으면서 계약 체결하면서 ODM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물론 이제 강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오후에는 이제 조금 약하다가 중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전체 시장이 좀 돌아설 때 같이 좀 반등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전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상한가를 가게 돼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찍고 결국에 동시효과에 밀렸는데 추세는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겠지만 추세 주봉 언어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추세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3, 4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뚫고 나갔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진단기랑 진단 시약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하다가 진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버리고 새로운 이제 진단 시약에 이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홀드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네, 오늘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 재료로 반영을 해주면서 상당한 시세를 뿜어냈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시즌 혹시 들고 계시다면 수익 더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이번에는 GS 리테일 좀 대형주 최근에 많이 안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증권통으로 이현정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52,200원이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60%를 지금 담으셨는데 아마 어제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보시다가 오늘 약간의 좀 손실로 전환이 된 상태시거든요. GS 리테일 좀 이런 장에서 들고 가기 괜찮을까요? 사실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지금 메르스 여파로 수혜를 본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결국에는 GS 리테일이나 편의점 관련된 업종들이 결국에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1인 가구의 증가, 그다음에 요즘에 편의점 가보면 별의별 게 다 있죠. 거의 간단한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그다음에 점심 도시락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제 시장 확대를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은 최고로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마트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됐습니다. 이제 대형 마트들이 왜 안 됐냐면 결국엔 사람 많은 데를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매수가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발표할 때가 아마 거의 꼭지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은 충분히 한번 돌파를 한번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실적 발표했을 때 이익 나오고 계신 중이면 그때 파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 상당히 강하네요. 한 달째 계속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다 오늘도 돌아섰어요. 수급이. 그렇죠, 매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다 들어가 있는 사이에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식음료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편의점 관련된 것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오히려 더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 푸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혀 빠지지 않고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들어왔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리스 관련 좀 유일한 또 수혜주가 아닐까, 2분기 실적 얼마나 나올까 또 궁금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홀딩하면서 수익 좀 더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차바이오텍 한번 좀 봐드릴까요? 차바이오텍 저희 매수하신 시청자님 매수가가 18,900원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16,000원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100%나 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상태신데 100%. 굉장히 뭐 강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또 과감하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손실 구간이시라서 얼마나 좀 힘드실까 싶네요. 또 들고 계신 마음이. 그러니까 어제 밤 9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차바이오텍 때문에. 네. 집에서 야구 보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차바이오텍을 그분도 이제 18,000원 좀 넘게 사셔가지고 물려 있는 상황이다. 뭐 거의 비중은 한 80-90%였던 것 같은데 이분 100%로 사셨네요. 굉장히 근데 차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줄기세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디포스트를 좀 따라갔다 추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각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주봉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랐다가 뺐다가. 근데 결국엔 여기를 뚫고 나가겠지 하고 이제 사신 것 같습니다. 이제 뚫고 나가겠지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거의 지금 뭐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차바이오를 산다면 저는 이제 한 뭐 2만 원 뚫고 나갈 때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00%인데 문제는 이제 신용만 아니면 기다리시면 충분히 한번 그 가격대까지는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000원까지 가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차라리 21,000원 뭐 이렇게 뚫고 나갈 때 따라 붙는 게 사실은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보다가 좀 시세 잘 흐름 확인하시면서 좀 비중도 조절하시고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현대건설 진단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성공 세리머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손실이 워낙에 좀 크셔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53,000원대에 진입이 됐고요. 40%나 들고 있습니다. 한 작년 정도에 사시지 않았을까. 거의 좀 꼭대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이 좀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아마 좀 팔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보고 계시지만 않을까 싶어요. 역별 구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 좀 건설주 좋아진다고 그때 사셨을까요? 경기 부양 뭐 차원에서 뭐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때. 그렇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따라 사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그 올해 초에 이제 연초에 막 돌아섰거든요. 이제 보면 쭉 올라올 때 요 무렵에 사신 것 같은데 하셨다가 이제 요거를 맞으신 겁니다. 이제 제자리로 다시 왔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현대건설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같은 그냥 다 팔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굉장히 마음 아프게 또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주봉으로. 대형주들은 뭐 일봉 보고 매매하셔 봐야 사실은 뭐 일봉을 봐도 21선을 뚫어야 되겠죠. 추세 전환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추세 전환이 안 나오고 지금 역배열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계속 연신 팔아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공매도한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업황에서 그때 이제 사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러니까 건설주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대건설을 사죠. 옛날에 대우현대 이거 딱 눈에 박혀 있으니까. 사실은 현대건설은 지금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 그러니까 대형 해외 수주 관련된 회사지 국내 아파트 짓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중도 너무 적고 사실은 현대 산업을 사셨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을 사신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4만 원 지금 4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더 한 번 더 5% 이상 밀린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팔고 다른 데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이쪽이 업황이 확 좋아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뭐 중동발,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발 문제, 여러 가지 대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해외 건설 수주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큰 플랜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유럽이 동결돼 있고 막 이런 그 유럽 은행들이 좀 비상에 걸려 있는데 뭐 수주하게 뭐 이런 플랜트 짓겠다고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뭐 합병호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저희 선고 세리머니님 상당히 좀 가슴 아픈 또 좀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자 쪽으로 좀 전략이 나왔고요. 어제도 뭐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일아트님 종목 한번 좀 점검 도와드릴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82,000원에 진입하셨고요. 20% 들고 있는데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바이오 제약주가 이번 주 굉장히 뭐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냥 굉장히 평탄하게 주가 또 가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은 네. 일단은 뭐 호재가 그때 나왔죠. 그 바이오주가 다 화요일 10시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 셀트리온 오히려 플러스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82,000원이었는데 그때 사셨는지 뭐 아니면 그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75,000원 오면 올라오고 뭐 또 그다음에 82,000-83,000원 넘어가면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시면 아주 모양을 이쁘게 잘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탑 그날 이제 그 K탑 30에 편입됐다라는 것들 바이오 섹터에서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지금 그 30종목 안에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좋아질 거다. 뭐 결국엔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스닥 이제 150도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ETF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거래소 쪽에서 그러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결국엔 수급을 좋게 만들어주고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 포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으로는 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향후에 저는 연말까지는 결국엔 10월달, 12월달까지는 셀트리온을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갖고 있고요. 그 손님들도 갖고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뭐 매번 제 방송에 나오면 셀트리온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예, 결국에는 미국 FDA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네. 그게 안 되면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뭐 프랑스나 유럽에서 지금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처방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들고 가시면서 워낙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CB 물량도 많이 있고, 뭐 BW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조금조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고점이 뭐 97,000원대 이상 보고 있으니까 저는 뭐 10만 원은 무조건 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저 이 시간에 나와서 추천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라튼이 한 10만 원 이상까지도 또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정말 좀 꿈의 수익률을 좀 달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 이 시간에 나오면 종목들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면서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흔들리면서 조금 조정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좀 진입 혹은 좀 보유 계속해서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저희한테 좀 주셨던 전략에서 좀 변화된 또 부분이 있을까 좀 다르게 좀 변화를 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좀 한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연타를 맞았죠. 지금 시장이 계속 그 메르스 나오고 뭐 그리스 우려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폭락까지 지금 예. 그러면서 지금 정신 없는데 그게 이제 화수목에 완전히 오늘까지 해서 엄청나게 흔드는 장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또 때마침 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늘어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또 봐야 되고요.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섣부르게 매도했다가 또 쫓아갔다 이렇게 하면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매도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을 좀 일부 수익이 난 게 있다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좀 줄여서 현금 갖고 계시다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이런 전략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샀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많이 빠졌던 화장품, 제약바이오가 오늘 제일 세게 올라왔고, 결국엔 이쪽에 대해서 당분간은 흔들림은 있겠지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그 대형 제약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전 좋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다. 바이오메드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내일 토니모리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상장을 할 때 어떤 이슈를 받고 나오는지, 오늘 목표가가 공모가 대비 한 80% 이상 되는 그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또 될 수 있다.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2분기 실적 발표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다 뺐죠, 한번.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뺐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쪽의 주요 섹터들, 화장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좀 작고 그 이름 없고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조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흔들면서 결국에는 진위가 가려지고 결국에는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무겁더라도 조금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오늘 시젠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시젠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가볍게 올라갔죠. 예. 결국엔 호재가 나오고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또 어떤 종목 추천드리면 거의 그냥 바로 그냥 풀 베팅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쪽은 꾸준히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얘기했던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만약에 굉장히 힘드셨다면 사실은 그분은 주도주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예, 지도주라 많이 밀렸던 거고, 또 주도주기 때문에 반등도 더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장은 제가 볼 때 그쪽 업종 외에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살 게 없다 지금. 네. 네, 저희 또 매매하시면서 중심 잡으시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는 좀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우리 코스피도 닷새 만에 좀 기력을 회복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상승권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일단 10일 정상회의 전에 개혁안을 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또 내일 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 또 주목하시면서 내일장 좀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